랜동. 오늘은 디즈니 신작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감상회를 해볼까 하는데요. 네. 저는 워낙 인사이드 아웃 1편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2편을 거의 작년 겨울부터 기다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 기대를 뭐 네.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, 특히 그 네. 남편이랑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아예 처음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아. 이걸 보니까 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을 보고 나를 이해했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성과는 있었다? 어쨌든 나의 그 네. 오락가락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. 잔잔이 누구랑 봤어요? 저도 남자친구랑 봤는데 남자친구 네. 똑같이 그 1편은 안 보고 2번이 처음 본 거여가지고 괜찮았대요, 남자친구는? 저도 똑같이 오히려 저를 더 이해시키는 영화가 되지 않아.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에 좋았던 점, 아쉬웠던 점,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천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그래서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좋았던 점은 영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라일리한테 생기는 새로운 감정들이 불안, 부럽, 당황, 따분 이건데 네. 너무 공감 가는 것들이라서 재밌게 봤고, 근데 라일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이가 이제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런 순수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네. 불안이나 뭐 따분이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을 잘 표현한 게 되게 좋았다. 그래서 이제 불안이를 보면서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, 되게 전 오히려 불안이한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. 왜냐면 걔가 경우의 수를 계속 막 몇십 개를 추측해 놓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보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좀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도 사실 그걸 알면서 불안을 떨쳐내기가 힘든데 영화를 이제 보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교훈도 또 얻었어요. 저 혹시 영화 보면서 우셨어요? 1편에서 울었는데 2편에서 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왜냐면 저는 1편을 보면서도 울었었는데 그때는 좀 훌쩍과 약간 주룩 정도였거든요. 저는 이번에 약간 거의 오열을 했어요. 진짜요? 어떤 장면인지 너무 궁금하다. 그러니까 두 군데가 특히 저를 많이 울렸는데 첫 번째가 조이가 이제 본부에 돌아갈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약간 포기한 심정으로 어른이 된다는 거 이런 건가 봐, 기쁨이 줄어드는 거 했을 때 저 진짜 뼈를 울렸거든요, 그 메시지가. 막 그래서 그때 막 조이가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? 막 이러면서. 맞아. 그 부분 맞아.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.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이런 벽을 느꼈을 때 막 이런 거에 감정이 너무 입이 돼서 눈물이 그때 1차로 터졌고, 2차로는 이제 마지막에 조정실에서 조이한테 노란 물결이 흐를 때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. 라일리가 너를 원해 이렇게 하는데 저 거기서 이제 막 참았던 눈물까지 다 터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이게 어른이 기쁨이나 행복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제일 핵심 감정인데 내 안에 그 조이가 참 많이 외출을 하는구나,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. 그러니까. 어른을 울리는, 진짜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? 약간 이런 느낌. 맞아. 그리고 또 그 불안이가 하는 생각들 보면서 저는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고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. 뭐 다들 이런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좀 위로도 됐던 것 같아. 맞아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눈물 나는 장면이긴 한데. 아니, 제가 좀 그날 좀 감정적인 날이긴 했는데 아주 그냥 완전 제대로 나를 잡았어. 그리고 더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이제 그 구슬 안에 있는 그 기억을 이렇게 물에 띄우면은 그게 이제 뻗어나가면서 막 자아가 형성된다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. 그 표현이 되게 요정의 숲같이 예쁘게 나와서 그런 영상미도 좋았고, 결국에는 기쁨이가 버렸던 그런 기억들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몰려서 오잖아요. 그런 모든 기억들이 다 모여서 나를 만든다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. 좋았던 거, 나빴던 거 다 있어야 그게 나다.
맞아. 진짜 잔잔의 얘기한처럼 저도 불안이 진짜 네. 공감을 많이 갔는데 불안이 네. 덩어리를 만들려고 엄청 막 계속 집어넣잖아요. 근데 그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는 부족해가 나왔을 때 진짜 그니까. 막 놀라면서 되게 뜨끔하는 거예요. 맞아.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덩어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거잖아요. 근데 그 신념도 되게 완벽한 신념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그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맞아. 여러 가지 좋은 경험, 안 좋은 경험 모두 겪으면서 이 유동적으로 이 신념을 활용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픽사는 진짜 그래픽이 넘사벽인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뭔가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 작년 영화 혹시 네. 보셨어요? 엘리멘탈? 아, 엘리멘탈 진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. 근데 그것도 진짜 사실 저는 그거랑 비교하면 인사이드 아웃 2가 더 좋긴 하지만 근데 엘리멘탈은 약간 그 불이랑 물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게 진짜 너무 예쁘게 잘 구현해서 그 비주얼만 보더라도 되게 좋거든요. 그 영화가. 근데 진짜 이번에도 이런 비주얼에서 우와 막 이러면서 본 거는 그 하키하는 장면? 하키하는 장면에서 라일리 그 땀 있잖아요. 얼굴이 엄청 반들반들하면서 막 그 흐르는 땀이 진짜 맞아. 이 라일리가 하키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도 잘 보이면서 그게 땀이 너무 잘 보니까 전 너무 몰입해서 막 그 뭔가 그 땀 냄새가 날 것 같고 막 그치.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. 맞아. 하키도 진짜 스포츠 영화 못지않게 너무 뭔가 박진감 있고 잘 만들었고 이 감정들도 이게 추상적인 것들이라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뭐 노란색, 초록색 이런 어떤 색 덩어리 같은데 이 얘네들이 가까이 확대해서 볼 때는 몽글몽글한 약간 구름이나 약간 빛 같은 질감? 맞아. 질감이 표현돼 있어. 그런 게 너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? 그러니까요. 진짜 신기해. 그 캐릭터 중에서 그럼 브라니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? 이번에? 브라니가 제일 공감이 됐는데 캐릭터 그럼 브라니가 마음에 들었다 해야 되나? 마음에 들었다고 하기엔 또 그런데 기쁨이가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아. 저는 불업이 좀 귀여웠고 맞아. 불업 귀여웠어. 그죠. 원래 저는 1편에서 봤을 때는 버럭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. 뭔가 화끈해가지고. 내 스타일이야.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 중에 당황이가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. 당황이가 착해. 당황이 너무 귀여웠어요. 그죠. 그거 볼 때 당황이 얼굴 가리게 막 하는 그거 나올 때 사람들 막 다 웃고. 후드 막 뒤집었을 때. 후드. 맞아요. 진짜 귀여워. 이번에도 되게 디테일하다 느꼈던 게 불안이가 심하게 설치니까 막 잠에 못 들잖아요.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 가끔 새벽 3시, 4시 막 이렇게 잠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거의 완전 하루를 망치는 수준으로 막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기서도 결국에 라일리가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막 행동들이 막 비정상적이고 결국에 막 호흡 곤란 막 이런 거를 겪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디테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. 그 호흡곤란 표현하는 장면도 아까 말씀하신 땀을 되게 잘 표현했다는데 진짜 제가 호흡곤란이 오는 것처럼 막 불안하면은 막 숨 가빠지고 그러잖아요. 얼굴 맞아. 빨개지고. 근데 맞아. 그게 진짜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. 그 장면이. 맞아. 진짜 너무 힘들었어 보는데. 진짜 그런 거 보면 되게 디테일 잘 살려서 잘 만든 것 같아. 아쉬웠던 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? 아쉬웠던 점은 진짜 거의 없어요. 없는데 굳이 그냥 꼽자 하면은 저는 그 기존에 있는 감정들이 이제 새로운 감정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라일리의 비밀이 모여있는 감옥 같은 데 갇히게 됐잖아요. 근데 라일리가 이제 비밀로 숨겨두었던 캐릭터들이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구나 뭔가 남들 모르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. 이런 걸 표현하고 또 개그 요소로 나타낸 것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길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살짝 좀 루즈하다?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좀 줄이고 마지막에 이제 기존 감정과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다시 모였을 때 그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이라 해야 되나 그 감정들의 케미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맞아요. 그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.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약간 계속 그런 생각 들었던? 맞아요.
저도 이게 아쉬운 점을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는 그 잔잔이 말한 것처럼 1편과 약간 비슷한 전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2편은 1편에 비해서 그 라일리의 머릿속보다 약간 바깥 스토리 비중도 컸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맞아. 그래서 그 실제 라일리의 스토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감정들의 스토리는 솔직히 1편이랑 너무 비슷한 전개여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 1편은 슬픔이랑 기쁨의 대립이었다고 이번에는 그 불안이와 기쁨의 대립이잖아요. 솔직히 그래 그거까지는 겹칠 수 있어. 근데 이게 조종실 밖으로 나가서 잔잔이가 말한 것처럼 그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 1편에서 나왔던 빙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라일리의 상상 속에 나온 남자친구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에 비해서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. 숨기고 싶은 비밀 공간인 것 자체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강력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리고 gat혀있고 안 나온 비밀이 있었잖아요. 맞아. 그것도 뭔지 궁금하고 맞아. 아니, 그 비밀이 진짜 안 나왔네요, 마지막에. 그죠? 궁금해요. 그냥 저는 그 중에서 파우치 있잖아요. 너무 킹받아가지고. 파우치, 맞아. 걔네 좀 웃겼던 것 같아. 그 버럭이가 그 파우치 입을 막 헤집을 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. 맞아. 통쾌했어. 그리고 그 파우치를 떠올릴 때도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나는데 말하기 싫다고 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. 맞아. 버럭이가. 파우치 진짜. 그 파우치 정도 재밌었다. 새로 나온 애들 중에서는 바깥에서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주제가 우당탕탕 라일리의 사춘기인데 이번이 이 사춘기가 전반적으로 잘 표현되긴 했지만 여기는 이게 사춘기가 아니어도 멘탈이 나가겠는데?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랑 캠프 가는 길에 같이 고등학교 갈 생각에 신이 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다른 학교 가기로 결정한 거잖아요. 맞아. 근데 저는 어떻게 베프 사이에서 저럴 수가 있지? 이게 사춘기가 아니어도 뭔가 이 친구들 3명 사이에서 나만 혼자 따돌린다는 기분 들었을 것 같고. 걔네 2명이 처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? 걔네 둘이 그냥 정한 거예요? 또 옛날 그 뺑뺑이 그런 건 줄 알고.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또 다르잖아요. 맞아.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자기네들이 추천돼서 다른 게 됐어. 그러면 솔직히 이게 같은 친구로서 우리가 셋이 같은 학교에 가야지. 맞아. 둘만 됐으면은 라일리는 이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. 난 그게 충분히 예상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우리 뺑뺑이였으니까 친한 친구 4명 중에서 1명은 특성고하고 2명 중에 제가 저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같은 학교를 가고 1명이 다른 학교를 가는데 울었거든요. 그 친구가. 맞아. 되게 힘들어하고. 그래서 나는 좀 가고 싶은 학교를 간 거긴 했었지만 친한 친구를 1명 같이 간다는 그 기쁨보다도 제가 너무 같이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. 이게 나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가? 아니요. 저는 오히려 그 1명 떨어진 사람 입장이었거든요. 저도 울었어요, 그때. 그땐 그런 게 진짜 중요해. 엄청 중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거를 언제 얘기하려고 저렇게 했다가 막 들킨다는 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울었다고. 나라면. 그리고 막 이것도 그렇고 또 그 라일리가 그 동경하는 그 선배 있잖아요. 벨. 그 선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. 물론 걔네들이 약간 뭐 진짜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중학생 정도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 고학년이 저학년한테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고등학생이 저런다고?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약간 텃세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라일리가 사춘기가 아니어도 뭔가 억가당하는 기분이겠다 싶어가지고 맞네. 그래서 애매하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정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막 세게 나가서 막 이유 없이 화내고 짜증낸다던가 아니면 막 친구들한테 막 심하게 집착하고 막 이런 거는 그 나이대를 되게 잘 표현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막 제가 이 나이대엔 조카가 있어서 그 조카도 되게 생각이 나고 초등학생 엄청 발랄하잖아요. 근데 발랄한데 뭔가 가만히 있을 때 약간 센치함이 느껴져. 아주 미세하게. 맞아.
그래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? 네. 저도 이제 개봉하고 얼마 안 된지 봤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인기 많더라고요. 막 스토리에도 보면은 사람들 이거 봤다고 막 인증 올라오고. 맞아, 그래서 장난 아니야. 저도 이 영화를 일단 추천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이 영화에 더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. 또 저도 더 공감이 됐고 사춘기를 겪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감정들을 겪었던 때를 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여서 저는 추천합니다. 1편이랑 비교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? 1편이 근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근데 그때의 감동보다는 조금 덜 하긴 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울고 그랬거든요 보면서. 부모님 얘기도 많이 나와서. 맞아. 가족섬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1편에. 맞아. 근데 이번에 가족섬 완전 쬐금해. 그게 진짜 너무 맞아. 가족섬 그냥 한 번 말하고 지나갔어. 너무 현실적이야. 이거 계속 시리즈로 나올겠죠? 아닌가? 글쎄요. 근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. 그런가? 하긴. 저는 사실 1편이랑 2편이랑 둘 다 좋은데 좀 다른 식으로 좋아서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1편은 뭔가 그 라일리를 움직이는 감정들과 막 그 안을 탐험하는 것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면 2편은 이제 어른이 되는 라일리라는 시점에서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오늘 내내 얘기했던 그 공감되는 메시지들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좋았던 거라. 그래서 솔직히 저도 너무 추천이고 지금 대한민국 출생률이 전 세계 꼴찌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출생률이 꼴찌인 것보다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꼴찌라는 말 같아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행복과 멀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위로도 받고 힐링하면서 다들 뭔가 조이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런 순수하게 조이를 느낄 때가 맞아. 너무 그립다. 지금은 완전 불안이랑 당황이 걔네들이 맞아. 거의 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부럽도 있어요, 부럽. 부럽이. 부럽이 유튜브 보면서 부럽. 맞아. SNS 진짜 부럽이도 SNS. 정말 잘 맞는 것 같아. 그 부럽이라는 맞아, 존재가. 근데 따분이도 사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많이 따분이가 있긴 한 것 같아. 그래서 도파민 찾는 거잖아요. 맞아, 그치.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랜덤 취미생활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얘기했는데요. 여러분도 영화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두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. 지금까지 랜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랜덤.